원장님들 요즘 공부방 운영하시면서 자꾸 주변이랑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몇 년 동안은 참 그래왔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되게 번지르르한 대형 학원들을 보면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따라하고 운영 방식도 따라하고 홍보 방식도 따라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건 공부방의 가장 큰 무기인 원장의 색깔, 바로 내 색깔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걸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딱 하나만 바꾸면 공부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변과 경쟁하지 않는 운영인데요. 남들처럼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걸 훨씬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랑 결이 맞는 학생들과 결이 맞는 학부모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신뢰가 쌓인 학부모님들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운영도 점점 더 수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부방 시장이 더 치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색깔이 분명한 곳들은 더 오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더 좋고 유리한 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스펙이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만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색깔을 만드는 기준부터 학생을 끌어당기는 방향 설정, 그리고 소개가 계속 쌓이는 구조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초보 원장님들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방을 할 거면 내 색깔을 확실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세요. 특별한 게 없는데요. 내 색깔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제가 그걸 찾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공부방 시장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한 레드오션입니다. 카페가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방, 교습소, 학원까지 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도 어떤 공부방은 늘 소개가 들어오고 어떤 공부방은 늘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차이가 물론 티칭의 실력도 있겠지만 결국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학생이 입회가 되지 않거나 신규 문의가 없으면 외부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세요. 상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여기 입지가 별로라 그런가? 내가 인테리어가 좀 부족한가? 간판이 약한가? 내 학벌이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원에 원어민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 공부방 시작했을 때는 똑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어서 처음부터 좀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잘 가르칠 자신, 잘 운영할 자신. 학원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강사였고 수업도 되게 잘하고 관리도 잘한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금방 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시드 회원인 10명을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수업 준비도 열심히 했고 인테리어도 정말 예쁘게 해놨는데 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멘탈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실력이 없어 보이나? 인테리어가 별론가? 상가로 나가야 될까? 전단지를 좀 더 돌려야 될까? 물론 이것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고민들인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희 동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수많은 공부방 중에 그냥 하나 더 추가된 영어 공부방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학원과 공부방과 교습소들 중에 저를 특별히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저는 원래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 되게 깊게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진도 빼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튼 정말 꼼꼼하게 개인형 맞춤 공부방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평범한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다 적용되는 공부방이 아니라 내가 케어해야 되는 특정 소수의 학생들에게 강하고 또 꼼꼼한 공부방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방은 어차피 정말 많은 대형 학원들처럼 정말 많은 학생의 숫자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모든 학생들, 평범한 다수의 학생들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특정 학생에게, 내 학생, 내가 케어할 수 있는 학생에게 강한 공부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학생이 잘 맞는가,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대형이나 주변에 있는 학원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평균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클리닉반도 운영을 하긴 하지만요, 진도, 시스템, 커리큘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구조 안에서는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매하게 항상 껴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의 그 시스템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친구라거나 예민하거나 되게 내향적인 그런 친구들,
이 학생들은 대형 시스템 안에서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이 바로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개별 코칭으로 풀어냈어요. 학생마다 속도 다르게 하고 복습량, 숙제량도 다르게 잡고요. 교재의 난이도도 다르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회 때부터 이걸 설명드리니까 학부모님들이 여기는 한 명 한 명 꼼꼼한 케어가 다르네, 학원과는 다르네 라는 걸 느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대다수의 그런 화려한 시스템보다는 정말 내 아이를 키워줄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입회 상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런 수업을 한다는 걸 학부모님들이 보내시면서 느끼니까 소개가 이어지는 겁니다. 원장님들, 소개는요, 단순히 원장님이 친절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랑 잘 맞았다, 우리 아이에게 되게 잘 맞춰준다, 이 느낌과 신뢰가 생겼을 때 소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은 최소한의 인원인 10명, 내 학생이 채워졌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더 숫자를 마구마구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학생에게 강하고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가를 분명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들이 내 색깔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엄청난 커리큘럼, 대단한 프로젝트성 수업, 그리고 나의 엄청난 스펙, 이것보다 사실 학부모님들은 현실적인 걸 봅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아이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원생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나 이 교재마다 아이가 받아들이는 성취도 같은 걸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항상 학부모님들께 보고를 해드립니다. 이 친구는 추측해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실력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집중력이 자꾸 끊기는 게 더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안 읽어서 힘들어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한 케어가 들어가는 피드백들을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거죠. 이게 쌓이면 학부모님들이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선생님은 내 아이에게 진짜 관심이 있구나, 꼼꼼하게 보는구나. 이게 바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부방은 결국 이 디테일 싸움입니다. 큰 시설보다, 화려한 광고보다, 프로그램보다 원장님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원장님들도 학부모님들 못지않게 되게 빠른 결과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나만의 색깔이라는 거, 내 공부방만의 강점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야 쌓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공부방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정말 학생들이랑 이 시간을 쌓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워크북 한 명 한 명 만들어서 수정해주고, 학생들 반응 보고 또 다시 바꿔주고, 숙제 방식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아이에게 맞춰서 바꿔보고요. 상담 멘트도 여러 번 수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와 저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다른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다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입회 문의를 주실 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꼼꼼히 봐주시는 분 없다고 들었어요. 관리가 꼼꼼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개별적으로 되게 잘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전단지나 블로그나 SNS에 한 줄 멋지게 쓰는 카피라이팅이 내 브랜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강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반복된 경험이 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딱 이것만 확실하게 고민해보세요. 나는 어떤 학생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학생 하나를 기준으로 수업 방식도, 워크북 준비 방식도, 홍보 방식도, 상담 방식도 다 바꿔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원장님만의 색깔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오래가는 공부방은 다 잘하는 공부방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 공부방입니다. 저와 혹시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 자기만의 색깔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드리겠습니다.